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고영훈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네, 오랜만에 자기소개 한번. 또, 아니, 처음 하고 안 했잖아요. 아, 네, 자기소개 한번 하고, 음, 수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시청자들, 야, 참, 수많은 시청자들, 그러게. 난 그 네,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거 대단해. 그 어떻게 이렇게 저희 참 130만이잖아요. 인플루언서가 130만, 130만, 130만이 공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오긴 몰라. 여섯, 일곱 개 있는 건가? 여섯, 예, 여섯 개. 그러면, 음. 그럼 130만이면, 저기 하면 돼요. 그럼 그만두시고 그냥 이만한 강의를 집에서. 아유, 그럼 다 따지고 그냥 130만이면은 유튜브로도 먹고 사는 거야? 당연하지. 그 야, 다음에 순회 공연을 하면서 순회 강연이지. 순회 아, 강연 가끔씩 하고 그 다음에 책 팔고. 어, 그러면 뭐 은행 잔고에 항상 캐시가 넘쳐 흐르죠. 야, 좋네. 네. 네, 고박사. 아, aim 음, high, aim high라고 그러더라고. aim high, 음, aim high 하고. 자, 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고박사님. 저는 그 여기 미국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다 아시죠? 예, 네. 거기 예, 클리블랜드 그 위성 도시에 그 일리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로레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종교와 철학, 그러니까 우리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Religion에서 주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종교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철학도 강의하고 특히 그 동양 철학, 음, 그리고 종교와 과학, 그다음 세계 종교학, 그 World 음, Religions, 음. 뭐 그다음 뭐 Study of Religion이라든가 종교학 개론이라든가 뭐 이런 인문학 개론도 이제 강의하고요. 저희는 이제 학부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여러 아주 폭넓게 2008년부터 네.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죠. 그 이전에 PhD는 이제 밴더빌트라는 대학에서 내시빌 밴더빌트에서 PhD를 2004년에 받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하버드에서 그, 저기 석사학위를 했죠. 그 신학으로. 그리고 또 비유에서도 하고 MDiv로. 자꾸 이게 미국식 거꾸로 나가네. 보통 우리는 한국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보통 이게 이 스카이 이게 또 이렇게 가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한신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왔죠. 2000 온 게 한 95년? 미국 온 게 95년이죠.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 네. 저는 뭐 간단히 소개하면 고 박사님이랑은 비유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겹치는 거는 한 학기 정도 겹쳤었나? 이, 저. 아니지. 겹치는 거 한 1년. MDiv, 내가 기억할 때 그 MDiv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그 석사학위 과정 제가 마지막 3년째 될 때 우리 저기 홍 선생님이 들어왔죠. 1년 네. 겹쳤구나. 1년. 1년 겹쳤지만 또 계속 내가 거기에 있었고 예. 또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있었고 또 계속 했잖아요. 그 STM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예. 뭐 그렇죠. 꽤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죠. 예. 저는 그리고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에서 음, 어, 특수교육 음, 전공을 해서 여기 퍼블릭 스쿨에서 음, 교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가죠. 이제 다시 이제 한국 가서 음, 를 해보려고 예, 음, 지금 계획 중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기 전에 음. 강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어, 그걸 좀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쌓았고 특히 음, 박 박사님께서는 그 학부들
음, 학부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얘네들 음, 젊은 애들인데 제 밑에도 그 대학생 패러 에듀케이터가 있거든요. 보조교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TA가 4명 정도 있어요. 뭐 발런티어로 우리 음, 클래스룸에서 일하는 애가. 왜냐면 음, 그 특수 아동들이니까. 근데 음, 애들 애들 칼리지 영어가 예. 칼리지 애들이랑 고등학교 애들 영어가 굉장히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아유, 그렇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어, 빠르고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그렇지. 남자애들은 어. 그래서 고 박사님도 굉장히 좀 맨 처음에 힘들었을 거라고. 잠깐만요, 잠깐만. 예, 예. 잠깐만. 아니, 네. 뭐 여러 가지 어, 시행착오를 겪었으리라고 내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고 박사님 같은 어, 왔을 때부터 그 유학 왔을 때부터 참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스턴에서 에,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 영토플이 아니라 토플이랑 SAT 강의도 했었고. 강의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고 박사님께서 한번 무슨 비결이 있지 않나, 공부하는 비결 뭐, 좀 옛날, 그런 것 좀 한번 나눠 보시죠. 옛날에는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왜냐면은 입시 위주로 공부했으니까. 음,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막 그, 토플, 토플, 그렇지. 그다음 GRE, 뭐 이런 거. 우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이니까 SAT 같은 거는 요구를 안 했고, 안 우리는 했고. 이제 또 대학원부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뭐 토플하고, 뭐 GRE 뭐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뭐 영어 실력을 뭐 하면서 실력을 늘리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답 맞추는 방법에 이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주 이제 그런 뭐 비법이다 보다 뭐 여전히 뭐 잘 통해요, 시험에 있어서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도 계속 그 영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외우거든요. 강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 그 대학원생들 수업도 제가 했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이 학교 오기 전에 그 뭐 강사로서 많이 나갔었는데, 오히려 대학원들은 쉬워요. 음, 음, 다 잘 알아듣고 또 언어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영어를 하는 표현들이 아주, 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많이 배울수록 그 가방끈이 길수록 문법적인 영어를 잘 구사해.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단어들, 당장히 참 어려운 단어들 많이 배웠는데, 이런 것도 이제 회화에서 잘 사용하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 그 프레지던트가 얘기하는 그 대학, 용어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그렇죠. 수월하다고. 음, 근데 그 스트릿에서 쓰는 그런 사람들 영어라든가 뭐 쉽지 않아. 그 슬랭도 많이 튀어나오고, 뭐 발음이 이명도, 발음까지 굉장히 빠르고. 어, 근데 학부생들이 아주 힘들거든. 그나는 고등학생들이 더 힘든 것 같은데, 고등학생 나오면 아, 뭐, 고등학생들이 제일 힘들죠. 못 알아들 때가 너무 아, 많어. 특히 거기 그 K-12 아이들 영어 하는 거, 그거 외국인으로서 이해한다는 게, 그다가 이제 대학생들 서로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근데 가만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별 얘기 아니거든. 굉장히 그 하는 얘기들이 별 얘기는 아닌데, 참 단어도 다 아는 단어지만 너무 빠르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연음 같은 거 처리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익숙치 않으면은 와닿지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래요. 간단하게 내가 보면은 음, 내가 지금까지 보면 지금도 음. 그 문장을 계속 외우거든요. 지금 아, 강의를 그게 하는데 문장을 나이가 있는데 그게 외워져요? 나는 안 외워지더라고. 외우고서 써야 돼. 외우고서 외우고서 써? 써야지 무슨 얘기? 그게 자기 걸로 되지. 외우고서 써? 그, 무슨 얘기? 어,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거 거지. 쓴다는 얘기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고? 사용해야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고 영어 속담 표현, 이디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 아주 간단한 표현들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쓰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 걸로 되질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뭐 그냥 그것도 도움이 되게 되지. 뭐 이해할 때라든가 글을 읽을 때나. 그런데 이제 자기 완전히 그 요즘 또 회화에 실용 영어에 점점 이렇게 실용 영어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실용 영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실용을 해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음, 이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그 눈으로 외우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소리를 내서 왜냐하면은 이제 나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이제 그 연습도 아주 필요하고 꼭 그 무슨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뭐야 건강을 위해서 이 두뇌를 계속 써야 되잖아. 이게 안 쓰면은 나중에 60, 70세도 치매. 그 어떤 사람 나 알아요. 70이 넘었는데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거를 끊임없이 사용하는데 참 한계가 여전히 이게 느끼죠.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언어는 모국어 얘네들 모국어 하듯이 하고 싶은데 하는데도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나는 그 촘스키 있잖아요. 촘스키 언어학자 그 촘스키가 그 인간의 그 언어 구조에 대해서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하던데 뭐 그분의 사상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참 그 언어라는 게 이게 무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촘촘히 쌓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촘촘히 쌓여져서 굉장히 미스터리인 게 배우지 않고서도 그 자기 모국어는 자기가 특별히 배우지 않는데도 아니면 한 번만 들었는데도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냥 그 문법을 사용을 해요. 이게 음, 웃긴 게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간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음, 음, 본능적으로 가. 근데 우리 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 막 이제 그거를 외우지 않는 이상. 근데 또 외운다 해서 또 단어를 좀 더 바꾸면은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래 그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 자기 언어를 잘해야 돼. 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따로 공부하는 건 중국어하고 독어, 일어, 스페인어를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그래요? 예, 같이 어, 공부하는데 무슨 근데 무슨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그냥 외국어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되게 재밌어. 네. 어, 아니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하다기보다 어,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역시. 외국 공부. 음, 근데 왜 근데 음, 근데 음, 그냥 그런 것보다 근데 한국말을 잘하겠더라고. 음, 음, 한국말을. 음, 이게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할수록 이게 옛날에는 뭐 시험 준비에 얽매이다가 이제 뭐 비법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용 영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그 영어를 뭐 영어로 이해하라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땐 그 자기가 사용하는 그 모국어를 면밀히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음, 자기가 그 사용하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한글을 쓰고 이제 한국어를 하지만 한국어가 우리 모국어잖아요. 그런데 이 모국어도요 사람마다 쓰는 말들이 다 있어. 자주 사용하는 말들. 그렇지. 자주 하던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하던 얘기 그 우리가 같이 한국말을 해도 우리 홍 선생님이 사용하는 말과 내가 사용하는 한국말이 다르거든. 그렇죠. 그 달라요. 근데 거기 보면 어휘 수준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그리고 그래서 그 패턴을 보면 일정한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영어를 공부할 때 음, 그 자기가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모국어에 그 사용하는 그런 패턴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그거가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 모국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뭐를, 생각 없이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하는데 그 말들이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른단 말이야. 언어도 음,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영어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이게 바로바로 대응이 돼야 되거든. 음, 이게 탁탁탁탁 번역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얘기할 때 한국말 일단 번역들을 가끔씩 하잖아. 그러니까 음, 외운다 해도 이게 바로바로 안 튀어나올 때 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생각할 때 그 사용하는 그 한국말 그 단어들이 있다고 언어들 네.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거기에 일대응 대응이 되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라든가 영어 수거라든가 관용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면. 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국어 사용량들이라든가 사용하는 그 단어의 비중수 이렇게 이런 얘기해도 것들. 될까요? 자기가 모국어로 바로바로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음, 그 영어로 음. 번역된 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야, 근데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 자기 그런데 이제 어, 그 사람마다 음. 다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내 언어 속에 있다면 그게 유노로 어, 어, 바꾸는 구조를 내가 영어 속으로 가지고 있어. 그렇지. 근데 얘기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음. 그거를 연습을 안 하고 영어 따로 한국말 따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 지가 그 영어 단어를 알고 수거를 알고 관용적 표현을 알아도 바로 왜냐면은 우리 같은 모국어 사용할 때는 그 모국어 사용은 생각 없이 막 말하잖아, 지금. 말하면 또 생각이 생각이 나고 나고 어? 그게 이제 영어 말을 외국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모국어처럼 나타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야. 내가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떤 말을 자주 사용하냐면은 진짜 죽 써서 개졌다. 이런 예를 지금 이게 어, 정치권에서도 보면 종종 나오는데 진짜 이거 죽 써서 개졌네. 네. 이런 말을 내가 자주 사용하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 영어로 말이야 그걸 하고 싶어. 하고 네. 싶은데 그랬더니 we are screwed up, we fucked up. 아니, 뭐. 아니, 아니 그거를 죽 써서 개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게 얼마나 웃기게 나오겠어. 그 콩글리시처럼. 근데 사실 얘네들 다 있거든. 그 뭐 one man saw another man rips라든가 one beats the bush another catches the birds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조그만 이런 관용적인 표현부터 아니면은 속담부터 해가지고 단어도 그러고 그래서 자기의 난 그랬어요. 처음에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나 못해. 그렇지. 아무나 못하지.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은 해야 돼.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관용어들 당신 저기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는 배우기만 하면 소용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 지금 나 같은 경우 입장에서 말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언더그레이드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게 말도 이게 웃기게 하고 좀 막 버벅거리고 이러면은 이게 대학원생들이 아니어서 뒤에 가서 확 수근거린다고. 그렇지. 그리고 비웃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 컨텍스트에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면밀히 분석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한국말들이 뭔가 하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쫙 쓰고 어, 단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문장 그리고 사용하는 속담들 이게 음.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 그래가지고 내가 한 몇 개월 동안 면밀히 내가 사용하는 우리 야, 와이프 한국말로 사용하는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어, 다 썼다고. 캬. 뭐 다 써가지고 왜냐면은 그 패턴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패턴을 알고 싶었던 거야. 어, 이게 이제 자기 말만 하면은 모국어만 하면은 이런 게 필요 없죠. 이런 과정이. 근데 이제 이런 어, 걸 다 써가지고 음, 그대로 그 영어식 표현이라든 표현과 이렇게 물론 이제 단어 레벨도 어려운 레벨이 그 고급 단어부터 해서 이제 그 아주 평이한 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해가지고 이제 쫙 정리를 하지. 이게 이제 고급 단어도 함부로 막 쓰면 웃기다고. 이게 이제 어느 이거 정도 아니야? 부키. 서로가 레벨이 맞아야지. 그 컨텐츠에 이상한 안 맞는 영어가 나오지. 그 이상한 데가 그것도 웃긴 거야 아주. 알아?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이 학부생들을 놓고서 가르칠 때 그 굉장히 고급 단어들 사용하는 것도 아주 코미디 같은 아주 때로는 사용해야 돼요. 가끔씩은 이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 왜냐하면 미국 아이들도 말이지 자기네들이 그 영어지만 여기 아메리칸들이 그런데 단어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른다고. 그렇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음. 그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공부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예, 한국어로 정리한다면 그거를 영어로 예.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꾸는 거지. 외우고 예. 그걸 또 써먹. 외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번 써먹으면 외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써먹으면 외워지는 게 어느 정도냐면 끝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 훈련해야 되거든. 반복 훈련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사전이 나만의 그 영어 사전이 있는데 한 2000페이지 돼요. 오 마이 갓. 페이지가 2000페이지인데 엄청나다. 이거는 이제 지금도 내가 계속 하는데 이거를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종교학 교수인데 뭐 영어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뭐 많이 있겠나. 그러니까 하루에 이거를 어 계속 옛날부터 봐왔던 거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이제 시간이 금방금방 이게 짧게 짧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하면은 하루에 한 2, 3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그냥 3, 40페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3년 주기를 하는데 이 3년 주기. 그러니까 이게 3년이 되면 아마 하나가 다 끝날 거야. 그 3년 다음에 또 반복해. 또 반복해. 3년 주기로 그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3년 주기로. 3년 동안 반복한다. 3년 동안 그걸 하나를 다 뭐 2000페이지 넘는 거를 다 보려면 한 3년이 걸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고. 와. 이게 근데 이게 근데 3년 하루에 아이가 3년 주기라는 게 뭐냐면 그것을 외우면서 써먹고 외우면서 그렇지. 써먹고 그 음.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음, 내가 일단 철저하게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나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살고 그러니까 강의할 때 특히 많이 써먹죠. 음, 그러면 완전히 자기 게 되는 거야. 음, 강의할 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건 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영어를 아주 뭐 그 그러니까 사실 지금 컨텍스트가 다 다르잖아. 기초 영어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데 이제 굉장히 뭐 실생활에서 막 하기를 근데 원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 박사님이 한 얘기가 그 음. 옛날에 오성식 영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있었어요. 이거 얘기 들어봤어요, 오성 그 씨. 사람이 그 얘기를 했거든. 자기가 영어 회화 어, 공부할 때는 음. 자기가 외운 다음에 꼭 미국 사람 그 이태원 써먹어야죠. 꼭 예. 써먹었다 그러더라고. 예. 네. 근데 그것만은 이제 또 완벽하지 그게만은 그것도 안 쓰면은 또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계속 써먹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건데 그리고서 보충하는 게 뭐냐면은 그 뉴스에 있죠. 그 처음에 저는 MSNBC하고 그 MBC 그 나이틀리 뉴스 그거를 꼭 봐요 하루에. 그리고 그다음에 NPC 보고 음. 듣고 NPR. 듣는 거 예. 거기 NPR이 아니야 NPC라고 그래. sorry. 여기 NPR이에요. sorry. 예, 내가 좀 착각했어요. 네, NPR 있고 그다음 또 있고 NPR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유명한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구글 뉴스라든가 인터넷에서 지금 그 셀폰에서 그때그때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나오잖아요. 그 뭐 브레이킹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네. 익스클루시브해서 그러면서 뭐 구글 뉴스, 뭐 야후, 그다음 뭐 또 워싱턴 포스트가 있고 뭐 이랬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안 걸려. 이제 일단 나는 이게 그걸 다 읽지 못하고 헤드라인만 보지. 어. 이제 헤드라인만 보는데 그 헤드라인도 읽거든요, 내가 같이. 근데 그거를. 그 고박사님 그 이제 영어 회화를 잘 하려면 뭐 하려면 음.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려면 리스닝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우, 문제는 리스닝이 어려워요. 예. 문제는 음. 이게 발음이 클리어한 사람은 정말 잘 돼요. 예? 그렇죠. 근데 발음이 내가 들어보진 못한 발음, 어. 남부 발음, 뭐 어. 특히 스트롱 액센트, 이게 브리티시 영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BBC 영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 음, 음. 원래 그 예. 액센트가 엄청 세요. 엄청나지. 못 예. 못 알아들어요. 들어. 브리티시 드라마도 정말 그 실제로 사는 브리티시 영어를 쓰는 드라마 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음. 저는 못 어. 알아듣더라고. 근데 뭐 그 BBC 영어는 잘 들리지. 좀 음. 대신이요. 그정. 근데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거를 이제 저기 고 박사님이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이스쿨 오는 애들 있잖아요. 가령 음. 우리 음. 저는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익숙해져.
그리고 익숙해지지. 한참 얘랑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클릭이 되는 거야. 얘랑.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뭐 다 돼. 들려. 음, 그러니까 음, 스피킹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게 뭔가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언어에도. 음. 그렇지. 음. 그럼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돼. 어, 네. 그거가 굉장히 지금 사실 우리가 내가 월드 릴리전 가르치면서도 가르칠 때 나오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거거든. 음. 우리가 이제 세계 종교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 그 종교로 자기가 개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뭐냐면은 익숙해지기 위해 사실 익숙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악으로 규정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지금 언어 구사에 있어서도 아, 사실 그렇죠. 그 액센트라든가 뭐 액센트는 다 있지 뭐 아메리칸 액센트는 없나 이거 그거는 그냥 아메리칸 미국 애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애들 다른 그런 거를 다 액센트라고 간주를 하는 거지만 그 억양들은 다 있는데 익숙지가 않으면 일단 서로가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사용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게 있나? 뭐 방어적인 게 작용하나? 방어 기제 같은 게. 뭐가 아니,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점점 얘기하면서 익숙하니까 뭔가 예.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렇지. 들리고 예, 예.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 그렇지. 안에서 예, 예, 예. 이해가 되고. 예. 응? 그렇지. 네. 당연히 그 익숙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상황 컨텍스트라는 게 아주 필수거든. 그 컨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그 컨텍스트를 알면 사실 그 단어 좀 못 알아들어도 대체적으로 이해가 다 잘 되죠. 근데 그 문제는 그 컨텍스트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 아주 그 생소한 억양이나 아는 단어인데 불구하고 그러면은 특히 나는 그 브리티시 잉글리시보다도 그 음. 호주 영어 들어봤어. 오스트레일리안 그 아주 그 음. 호주 물론 표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화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종 보는데 알아듣기 정말 힘들대.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서 그냥 넘어가니까 너무 이게 그런데 그거를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이게 다 이제 알게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익숙함이거든. 음. 이게 아, 똑같은 거를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봐. 그건 알게 돼. 그럼 결국은 다 그 뉴스 같은 것도 이게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다시 돌려서 보면 다 이제 영어 공부를 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걸 또 이제 이거 알거든. 그게 들어와요. 그냥 익숙함인데 문제는 모국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알아듣지만 이게 외국어인 경우에는 이 두 번, 세 번째 뭐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지. 이게 결국엔 여기에 익숙함의 차이야.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좀 그렇지. 빠져야 되는 것. 그렇지. 네. 언어와 문화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그래서 하나 집에 틀어박혀서 영어만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데 하나 접촉도 없고 문화에 대한 일단 접촉이 없고 그 컨텍스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언제 그들의 그 문화를 이게 접하겠어. 무의식과도 연결되지 않아요? 응? 무의식, 인간의 무의식. 그렇지. 빠지는 거 아니야. 문화란 거는 그렇지. 무의식 아니야, 다시. 그거 빨려 있는. 굉장히 학자들도 많이 하고 음. 융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레고리 베이슨도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유명한 인류학자예요. 근데 이게 반복을 하잖아. 계속 반복을 하면 이게 무의식화돼. 이게 의식 속에서 안 나타나도 이게 계속 반복을 하잖아. 반복을 하면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무의식 속에 딱 저장이 되는 거를 알 거예요. 이게 결국은 소화를 시킨다는 거지.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데 언젠가는 얘기를 할 때 마치 모국어처럼 이제 그런 게 자기가 의식 속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튀어나올 때가 있어. 모국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어. 나는 모르겠어. 그 어른들 같은 경우 특히 50대 이상부터 60대, 70대 외국어를 아주 강조해. 외국어 공부를. 뭐 꼭 외국어를 이 건강 때문에 그래요. 이 두뇌를
굉장히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의사가 어느 의학자인데 얘기를 하던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만큼 좋은 게 없다고. 이거는 마치 그 탱크를 하나 더 있는 거, 저장고를 하나 더 있는 거랑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 외국어 사용할 때. 왜냐하면 머리가 이 두뇌가 아주 그냥 분주하거든. 외국어를 이렇게 음, 습득하는 게. 음. 그러니까 꼭 잘하려고만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잘하면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분주한 것도 분주한 거지만 이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외국어 그렇지. 컨센트레이션 굉장히 그렇지, 오래. 컨센트레이션. 그게 컨센트레이션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를 들을 때 우리가 컨센트레이션을 안 하면은 이게 쉽게 놓치거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컨센트레이션을 안 해도 다 들릴 정도로 계속 하면은 참 좋겠는데, 이제 그 계속 반복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같은 근데 경우는 대충 한국말 할 때 대충 옆에 이렇게 들어도 다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반복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공부해서 못해. 그리고 음. 사람이 음.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게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반복하다 포기도 하고, 안 헤어진다, 포기도 하고. 그러니까 3년 주기가 필요하다니까? 3년 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근데 고 네. 박사님은 써먹잖아.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은 거야, 나름대로. 아,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이제 반복을 통해서 막 그런 거 많아요. 음. 유튜브 보면 뭐 100번 반복하기 뭐 그런 거 다 아, 있거든. 많지. 뭐, 일단 반복. 근데 맞아.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가 난 않죠. 쉽지가 않다고 봐. 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무슨 무의식 학습 뭐 이래가지고 잠자면서 듣기 뭐 이제 어. 뭐 별거 다 나오더라고. 근데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굉장히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고 박사님이 뭐 그 다른 외국어를 좋아한다,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공부 자체를 음, 좋아하시는 거지. 근데 사실상은 그 반복에 있어서 음. 내가 아, 좋아하면 좋아서.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음, 아니 다 알아. 반복해 굉장히 많이 반복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그리고 반복하다 그렇지. 실패도 많이 하고. 어. 근데 그게 근데 이제 안 뭐 난 걸리더라고. 몰라 그 외국어 할 때 꼭 외워 그걸 반복해야 된다면은 뭐 그런 건 얘기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어떤 그 외국어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또 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게 필요하지만 꼭 그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 우리가 꼭 반복을 한다기보다 그냥 뭐 새로운 거를 계속 그 접하고 그거를 이제 소리내서 이제 문장을 또 읽고 그러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됐어요. 그것만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거를 또 다른 문장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도 굉장히 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어를 잘하면은 계속 이제 접해야지. 이게 통화도 스피킹으로만 이제 이게 음, 포커스를 한다면 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살잖아요. 근데 음, 요즘은 이게 스피킹이 미국에 옛날에는 그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고 한국 드라마도 볼 수도 없고 음, 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에 더 빠지기가 음. 쉬웠어요. 옛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런 면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서바이벌을 해야 되니까 누가 어, 그러더라고요. 어, 성인들 영어가 맞아. 응, 어린애들 영어보다 더 빨리 늘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서바이벌 영어가 성인들보다 덜하다. 물론 걔네들도 학교에서 해야 음, 되지만 그 음, 서바이벌 하는 그런 강도보다는 음, 어른들이 미국에 와서 음, 서바이벌 하려는 그 의지가 너무나 이거 생존의 문제 아니야. 정말 어른들 영어.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더 빨리 늘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그치.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요즘 그 미국에 살아도 영어가 안 되는 문제는 그걸 집에서도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전화 문제가 생겼어. 그럼 회사에 전화를 걸고 막 그러면 영어가 늘잖아, 예, 솔직히. 예, 예, 근데 요즘은 한국어 그 레프레젠테티브가 있거든. 예. 그리고 그 동네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좀 이런 데로 들어 일단 사실 이런 데도 요즘은 다 있어. 뭐 리얼터면 그 부동산 업체 여기도 이런 데도 다 여기 지금 그런 데도 클리블랜드 있지, 오하이오도 치킨에도.
그러니 거기 완전 한국이네. 한국 아니야? 거기 캘리포니아? 그리고 뭐 하여튼간 뭐 인터프리터도 있고 그래 집에 와서 아 피곤하면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 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나 그러니까 직장에서 조금만 쓰고 와서 직장 영어가 또 단순하잖아요. 쓰는 영어만 계속 그러니까 쓰니까. 쓰는 영어만 쓰고 뭐 영어 필요 없는 직장도 많고 그렇게 아, 거기. 거기는. 엔지니어들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뭐, 전혀 영어가 안 늘, 사실, 스피킹만 보면 영어가 안 늘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살아도 음, 안 늘어요. 나는 그래 놀랐어. 옛날에 막 60년대, 70년대, 그때 오신 분들, 80년대? 80년대부터 좀, 근데 70년대 그때는 막 10살, 12살 막 이때 와도 거의 모국어처럼 막 많이들 했거든. 그 어, 당시에.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 내시빌에서 음, SAT 이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여기서 태어난 애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음, 태어났는데 LA에서 자랐어.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 자랐대. 그리고 어, 한인교회를 계속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 집에서 한국말하고 뭐 어, 교회 가서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는 그랬는데 거기서 한국 에 들어가면 또 어울렸대. 그래 여기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시빌로 이사 온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영어를 여기서 태어났는데 영어가 완전히 세컨 랭귀지더라고.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야. 딱 그- 들어보니까, 음, 그렇다고 코리안이 퍼스트 랭귀지냐? 그것도 아니거든. 음, 그 코리안도 굉장히 한계예요. 그 양쪽이 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접할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옛날처럼 그 서바이벌의 문제나 직접 경험은 뭐 자기가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쉽게 접하는 그런 건 있죠.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도 그러나 이제 그 다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언어를 배운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사실 그다 서바이벌 하잖아. 그거 음. 못해도 외국어를. 그러니까 그게 좀 한계가 있지. 언어를 배운다는 차원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좀 있죠. 에, 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그 요즘 그 한국말로 이렇게 자막 처리되고 아니 지금 그래요. 넷플릭스 거기서 통해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 아니 그 넷플릭스에서 뭐 소위 말하는 뭐 미드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좋고 거기에 다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 서브타이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아니 서브타이틀만 보면 리스닝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아예 동시에 뭐 할 수도 그것도 이제 자기가 그걸 주의를 기울여서 리스닝 하려고 하고 영어 공부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약간 문제점은 영화에 푹 빠지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영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그거를 하고 특히 그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나이 드신 분인데 과거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그 어,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한국 드라마 음. 그거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를 뭐 영어로 공부. 오히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근데 집중을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 집중을 바로 안 해도 다 그냥 다 하잖아요. 이해를 다 하고 그럴 경우에 밑에 그 영어로 자막되어 있죠. 서브타이틀. 어, 영어 자막을 띄울 수 있지. 영어 자 음. 아니야. 한국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영어 자막이 그냥 바로 나오지 않나? 아니에요? 아니 디폴트로 되어 있 아니야. 보통 아닌가? 나와. 보통 나오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올 수 있어. 그래야지 그 세일을 판매를 음, 하지. 그 음, 미국 애들이 다 그걸 그렇게 해서 보는데 음. 미국 애들이 얼마나 인기인데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뭐. 엄청 있죠.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그 다 밑에서 보잖아. 음, 이게 무슨 차원이냐면 물론 가끔씩 콩글리시 같은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게 이제 완전 때로는 2세 여기 미국에 완전 영어가 모국어인 애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러나 제2외국어 있는 사람이 또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거라도
그 딱 할 때 딱딱 그 한국말 할 때 딱딱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 영어 표현들이. 아, 저럴 때 이 표현 쓰는구나. 이 표현 쓰는구나. 이것도 굉장히 나름 도움이 돼.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적어. 부산하게 적으라고. 아, 저런 표현 그래 알아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왜냐면 실생활 영어에 많이 도움이 맞지.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리스닝하고는 좀 별개죠. 그거는 이제 근데 스피킹. 음, 그건 알겠는데 그것도 써먹어야지 되지. 뭐 그렇지, 그렇지. 아, 당근에 그거 자기가 그 써먹기 위해서는 뭐 이제 소리 내서 뭐 일단 계속 읽는 수겠죠. 자기가 어떤 기회가 없다면 일단 소리 내서 읽는 것만도 안 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거기서 차이를 만들지.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래요. 잠깐 쳤다가 를 하기로 하죠. 아, 예. 음. 아, 이번 시간은 참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나는 아, 그렇죠.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이게 뭔가 있지 않나. 이게 종교적으로 볼 때 뭔가 종교학적으로 볼 때 음, 뭔가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음, 때문에. 음. 고 박사님도 알다시피 윤석열이 청와대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죠? 네, 청와대에서 하룻밤도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디다가 이태원에다 숙소를 마련해야 된다, 뭐 용산에다가 뭘 해야 된다, 뭐 음, 하루도 안 자려 그런다는 느낌을 음, 받았어요. 근데 보통 예 보통으로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 음,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좀 정말 이전하는 게 전략적으로 많다 그러면 음, 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우리나라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뭐 그런 입장에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 어? 그러면 상식적인 건 뭐냐면 거기 어디야 청와대에서 음, 6개월간 머물면서 적어도 한 음,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면 이전을 하고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정상적인. 이거는 내 느낌에 뭐냐면 하루라도 거기서 자면 안 돼. 뭔가 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는 아, 뭐 윤석열 마음에? 그렇지. 지금 그거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거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재 그 태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윤석열 비정상이죠? 이거는 당선 완전 비정상. 당선장에서 사실 그 청와대 이전은 그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나는 이번에 그 윤석열이 그 유세할 때 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뭐 이러고 그래서 뭐 광화문 얘기가 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었고 지금 이게 완전히 용산 쪽으로 이제 뭐 움직인다 뭐 하면서 국방부 자리로 가고 여기에는 진짜 막말로 풍수질이 지금 그 워낙 그 이전부터 계속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이 지금 어떤 뭔가 무속 신앙자들한테 어떤 그런 무속인들한테 조언을 받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나치게 거기서 하루에도 머물지 않겠다라는 이런 걸 보면 아니 근데 내가 그 예. 풍수지리를 많이들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어요. 풍수지리가 아, 그 정도 풍, 인간에 그럼,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음, 그 풍수지리를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근데 하루 정도 그치. 하루라도 거기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는 이게 좀 그거는 그렇지. 굉장히 어떤 너무 좀 미신적 사고에 젖어들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풍수지리와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 은 뭐냐면 풍수지리와 미신이란 게 있잖아요. 음, 정말 미신적인 사고. 음, 풍수지리적 사고는 미신적인 사고가 아닌가?
아니 풍수지리는 어떻게 풍수지리는 우리가 좀 풍수지리는 저기 미신적 사고로 볼 수는 없고 그 미신적 사고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사람들도 사실상 아니 이게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풍수지리가 우리나라 뭐 동양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얘네들도 굉장히 어떤 거기에 과학적 근거를 사실 그뭐 풍향이라든가 아니면은 해가 비치는 곳이라 사실 굉장히 그런 것들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땅에 물이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수맥이라는 거 음, 사실 인간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제 풍수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니 그렇지. 그 증명 그러나 이제 풍수지리는 과학에서 이렇게 머물진 않고 더 사람들 나아가서 이제 그냥 거기에서 어떤 뭐 어떤 인격적인 그런 측면들을 또 이제 더 부과시켜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신앙으로 발단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어, 윤석열이 이 풍수주의라고 자기는 속으로 음, 나는 풍수지리적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네,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적인 거는 좀 철학적인 게 많이 가미가 되잖아요. 뭐 예, 동쪽은 무슨 그 동쪽의 기운이 있잖아요. 뭐 예. 생기를 강조하고 뭐 서쪽 같은 경우에는 그 금의 기운이 있고 뭐 그런 뭐, 철학적인 게 있잖아요. 오후에 예, 예, 예. 오행이 음양오행, 예, 그런 그런 들도 철학적인 게 있고, 있는데 예. 윤석열은 뭐 그런 철학적인 것보다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수지를 한다 그래서 거기를 절대 안 들어가고 이런 이거는 미신적인 차원으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거기가 안 좋다 그래도 일단 그러면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단 자기가 지금 인수 단계인데, 이게 지금 일종의 트랜지션 피리어드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할 차원은 아니고 일단 이 정권이 끝나고서 그 문정권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그걸 면밀하게 그 스케줄을 이게 타임라인을 짠 다음에 이렇게 해도 해도 되잖아. 그렇게 되는 해도. 건데 지나치게 지금 그런 걸 봐서는 오히려 이렇게 볼 때 뭔가 뒤에서 어떤 조언을 그렇게 강력하게 했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사실 그래요. 자기는 어떤 법학을 공부하고 계속 그 법 쪽에 그리고 검찰로서의 모든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일단 삶 자체가 그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조언을 받고 계속 그러면 이게 자기도 거기에 이게 쉽게 이게 돼요. 그러니까 고 박사님은 그 윤석열 씨가 삶 자체가 음. 무속 신앙에 이전부터 조종을 받고 있지 않느냐 글쎄, 그런 나는 하는 뭐 거예요? 이걸 통해 사실 이 문제 지금 통해서? 지금 반응을 보면 어. 지금 청와대를 지나치게 어떤 마치 악기가 쓰여 있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이, 마치 지금 어, 물론 윤 당선자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 지금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보면 분위기를 보고 이 지금 반응을 보면 지나치게 어떤 금기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마치 어떤 우리가 그 무속 신앙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하는 태도와 너무 흡사해요. 음, 지금 이 반응이. 그러니까 마치 왜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 한번 봐봐. 그 한국 드라마인데 Cursed라고 어, 방법 봤어? 잘 만들어졌어. 봤어요? 봤어. 방법인가? 방법사 얘기 황동일 나오잖아. 내가 성동일 나오고 뭐 이렇게 너무 멋있어. 하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예지 능력이 있는 건지 이건 지금 너무 지금 시기랑 이게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이거 장소 옮기는 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예. 예,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아주
무속신앙에서는 굉장히 이걸 진지하게 이거 보죠. 근데 그런데 윤석열, 너무 예, 말- 흡사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야 이건 지금 그 방법이랑 어떻게 내가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아 나는 방법사가 그 방법이 넷플릭스 나오기 이전에는 다 봤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오 그거 언제 나온 거예요? 한참 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음. 작년인가 나왔었지. 아 그래? 작년인가 그건 재작년인가. 이제 뭐 악귀 그 이제 그 무당 가족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이제 죽지. 그 엄마가 이제 무당이었는데 그 구술하면서 거기에 자라나온 그 한 아이 그 청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동일이었지. 근데 음. 성동일인데 굉장히 잘 되게 하려고 구술했는데 그 악귀가 들어간 거야. 그 자기 딸의 그 악귀가 쓰여졌는데 그게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그 엄마도 다 모르고 다 못 알아 이제 아, 다 죽지 맞아. 아, 그래서 악귀한데 이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주의 능력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저주를 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은 이 저주의 그 기운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얘기는 이제 결국 그 악을 그 패배시키는 그래서 악기라 그러겠죠. 근데 하여튼 뭐 굉장히 이런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옮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위치를. 철저하게 보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보니까 여기에 터가 좋은지 아니면 여기에 신령님이 여기를 좋아할 만한 곳인지 여기에는 그 악령이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믿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문제는 나는 그 여기에서 그 종교성 믿음이나 이런 거를 뭐 강력하게 거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음.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성적 사고 없이 이거를 갖고서 마치 그 실제 그 정책에 그걸 갖다가 추진한다면 물론 내가 지금 뭐 아직은 뭐 우리가 그런 드러난 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구군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여기 대통령 집무실을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 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아니 뭐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면 물론 옮겨야 되겠고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 이유를 대는 거 보면 왜 제왕적 정치로 단정을 하는지 청와대 자체를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물론 요 말은 막 잘 공간이 봐야 되는데 지배한다니. 공간이 의식을 그 아니, 고 박사님, 이 말은 공간의 의식이 지배한다는 말은 음.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그치 예 누가 아니 그래 심어줬어. 나 누가 그 누군가를 알고 싶어. 그냥 이제 잘못 알아.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식의 어떤 단언적인 그런 명제들. 음.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 무속 신앙이 극단으로 올 때 나오는 건데 이 아주 이게 참 우리 나라를 존목을 아주 그 크게 그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사고인데 물론 공간과 의식은 상호작용을 해요. 나는 그냥 그렇게 보는데 그건 상호작용이지. 그게 무슨 지배를 받고 지배를 하고 이거 그렇지.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이분법에 의해서 누군가 음. 일단 조종을 받는 건데 공간과 지배하고 의식이 지배받고 분리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음. 이거 참 어떤 이런 거 갖고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의식. 누가 뽑건 안 뽑았건 어쨌든 그 한 나라의 리더로서 굉장한 어떤 전체 국민들의 그런 그 생활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걸 갖고서 어느 누가 지금 한국에 지금 뭐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그걸 누가 동의하나 그렇게 문재인 공간이 대통령 지지율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예. 네. 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면 의식은 공간을 안 지배하나? 아, 그렇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듯이 의식도 공간을 지배해요. 그 문제는 의식이 의지가 그 사실 의지라는 거 얼마든지 그 때로는 자기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그걸 또 없애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의지라는 거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냥 굉장히 나약한 그런 어떤 사고를 나는 깜짝 놀랐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저렇게 그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보고 이야, 저 정도였나?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윤석열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조폭 같잖아. 말하는 것도 그렇지. 그렇고 응, 응. 쫙쩍쩍 벌려 다리도 떡벌, 그렇고, 떡벌남. 네, 그리고 그 전철인가 거기 열차 안에서 다리를 그냥 올려놓잖아. 신발도 벗지 않은데 음, 그 음, 의자에다가 음, 완전히 술 좋아하고 음, 다 좋아한다고 조폭은 아니지만 음, 술로서 인간관계를 다 맺으려고 그러고. 음. 근데 좀 굉장히 이제 강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이 공포로 가득 차 있지 원천이 않나. 오히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를 키워준 문재인이 자기를 사실상 키웠지. 신임하고 키워준 거 아니야. 근데 네, 솔직히 문재인의 등 칼을 꽂은 거 아니에요. 꽂았죠. 그러면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기운 때문에 자기가 음,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 누가. 근데 하여튼간 내 말은 뭐냐면 그 윤석열 마음에는 굉장한 공포가 있지 않나. 굉장히 공포가 그 있죠. 공포를 이용하는 어, 그런 제3의 인물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이거 생각. 나도 그래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무속인들 뒤에서 그 후광 세력인 그런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 몇 명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법사인가? 뭐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또 어제 누구예요? 그리고 정법, 용사 누구? 정법 한 정, 천공, 응, 천공, 응, 청공, 천공. 청공. 음. 그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벌써 용산 얘기를 했더구만. 어, 그 용산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그대로 그 얘기를 답습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우리 볼 때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이게 지금 연관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 이거지. 이게 지금 청와대 마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청와대 나온 사람들 다 말로가 안 좋았다라는 그런 식의 일단 결론을 내리고 매사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걸 하나의 어떤 운적 이게 결국 무슨 기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제왕 한국의 무슨 대통령 제왕적 그거는 그 독재 이후에 사실 뭐 무슨 제왕적 정치 제왕적 정치 노무현이 무슨 제왕적 정치를 했나 뭐 솔직히 무슨 제왕적 정치예요? 아니 민주사회에서 그게 무슨 그 정도 사실 제왕적 정치 누가 전형적인 정치는 뭐 서서히 이제 그렇지 없어지고 서다 없어졌지 있죠. 물론 그 안에서 비리나 이런 것들 많지만 이거랑 제왕적 정치 이거는 구분이 돼야지 마치 너무 과장되게 한쪽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어법을 아주 잘 사용하던데 이게 아주 참 걱정이 그러니까 아주 심이 되죠. 그 제왕적인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걸 통해서 윤석열이 역사적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 인식이 예, 한국 참 사회 정치가 그 지금 일어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그 일제 시대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너무 빈약하지. 네, 그 일제 시대 상황에서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교과서 문제 완전히 뭐 때만 난 것처럼 윤석열이 결국 당선되니까 바로 저 일본에서 그 교과서 그 철저하게 그 독도 한국이 침탈한 것처럼 불법 그 점령한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교과서에서 표현을 안 했다 그래요. 옛날부터 뭐 왜곡 문제는 많았지만 이게 교과서에 아주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들은 사실 지금까지 삼가해 왔는데 이제 막 그거를 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검인 그 검인정으로 해서 이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또 없고 말이지. 이게 솔직히 당선자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게 참 아주 근데 예, 제일 걱정은 내가 보기에는 그 뒤에서 이 사람이 너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쫄짱 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한 얘기가 음,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 앞에서는 애라고. 애라고 어,
내가 보기에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음, 정말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최근에 내가 심리학 그 이론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팩트라는 이론이 있어요. 팩트 뭐냐면 인간의 심리 구조가 PACT, 팩, PAT로 나눠져 있대요. 팩, P는 뭐냐면 parents, 이 어, 이제 개인마다. A는 adult, 또, 예? 어허. PAC, C는 child. 그러니까 팩, 어,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은 어덜트로 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음, 엄마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아이를 막 야단칠 때 정말 권위적으로 막 야단치는 걸 변하기도 하잖아요. 음,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내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게 그렇지. 내 안에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이래요. 어렸을 때 배운 모습.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나도 어. 그런 걸 느껴요. 가끔씩.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옛날에 봤던 아버지, 우리 아빠의 그런 어떤, 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차일드도 있는데 음, 차일드도 어렸을 때 그런 부모 앞에서 어, 음,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리광도 부리고 음, 잘하고 그런 모습. 음, 어쩔 때는 굉장히 비겁하게 나가기도 음, 하고 음, 애교도 부리기도 하고 음, 무서워서 덜덜 떨기도 하고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음, 어린아이. 음. 여전히 있는 거야. 옛날에 경험한 게 여전히 있는 거야. 있는 거지. 어쩔 때는 내가 내 모습, 내 안에서 내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음, 그 어덜트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합리적인 사고, 음, 합리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나. 그렇지.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어덜트랑 음, 차일드가. 근데 그렇지. 이 합리적인 나가 이 두 가지 모습을 그렇지. 지금 자연스럽게 활용을 할 억제할 그럼 때 뭐, 하고 음, 상황에서는 그 모습도 드러나고 근데 내가 음, 윤석열을 볼 때는 어덜트가 발달이 안 된 생각 안 된다잖아. 안 된 생각 독립성이 없는 없는 거지. 심지어는 윤석열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가 사법고시 보기 전까지인가 사법고시 합격할 때도 아버지한테 맞았다. 어, 어,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김건희 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추정이지. 난 정말 그치. 추정인데 아니 혹시 윤석열이 나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나 한국 가 어, 추정인데 막 고발해. 지금 막 그 현수 맡고 있는 사람이 막 고발한다던데, 그막 그 압수수색까지 하고 한국에. 야, 완전 지금 뭐 야, 벌써 정말요? 이래. 야, 그러니까 난 이게 정말 한국 들어가 조심해. 한국 들어간다며. 조심하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는 완전 어덜트야. 권위주의적인 그렇지. 권위적인 아버지지. 음, 페어런트 P. 음. 근데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서 건진 법사나 뭐 천공 스승이나 그다음에 뭐 누구한테 가면 그 김건희 씨 앞에 가면 완전 차일드가 되는 거야. 잘 돼야 된다. 어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좋은 있다니 얘기네. 어덜트가 발달. 음, 음. 좀. 야, 지금 여기가 9시 반이 다 돼가거든? 네, 여기가? 이 정도로 아니, 다음에 또 하자. 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오늘 너무 잠깐만요. 피곤해가지고, 네, 마치고. 음.